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20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세 모녀를 살해한 남성이 큰딸을 3개월 동안 스토킹했다는 증언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경찰은 압수자료를 토대로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종 교수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내막, 최근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공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건인지부터 간략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3일 날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친구를 만나러 나가려고 했던 이제 큰딸과 친구들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지금 이제 친구의 가족들에게 일단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어머니도 받지 않으시고 이제 동생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틀 후에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결국에는 세 모녀가 모두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지금 26일 날 지금 사건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어디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세 명 다 살해했다 이 사실을 자백까지 받은 건가요? 일단 현장에서 지금 이제 피의자로 추정되는 상당히 확실해 보이고요. 자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지금 정신을 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의 집을 현재 압수수색을 한 상태라서 집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 같은 것들은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건 직후에 자해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사고가 한쪽 방향으로 집착이 심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여성에 대한 집착이 거의 병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나주지 않는 부분을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스토킹을 하면서 괴롭히고 또 이제 게임에서 만난 사이이다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소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소까지 알아내는 그런 집요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그 와중에도 전화를 통해 가지고 만나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지금 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스토커들 중에 이렇게 병적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의 인명피해가 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극소수 이제 범죄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이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면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 둘 간의 관계가 처음에 연인이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닌 것으로 친구들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여성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스토킹을 해온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지금 이것이 이제 아마도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벌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아니라 상당 부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죄를 이제 저지르기 위한 시도를 꽤 오랜 기간 동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살인죄를 이제 고의나 계획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는 그런 이제 증거들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이 사건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거들을 확보하는 대부분 증거들이 이제 포렌식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피해자하고 피의자하고 평상시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친구들은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피의자가 아마도 대면을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하튼 뭐 친구들에 의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공포를 친구들에게 호소를 한 적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신고를 경찰에다가 친구들이 했던 거고요. 지금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 사실은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집착을 보인 게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토킹만을 스토킹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전혀 뭐 면식 관계가 진행이 안 됐어도 예. 스토킹 범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연인 관계가 아닌 것이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스토킹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계속 지금 접촉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경찰이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를 하고 지금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강제력의 발휘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달라 이런 청원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 경우에 신상 공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신상 공개가 될 만한 조건이죠. 지금 신상 공개라는 게 특강법 상에 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요건인데 지금 3명이나 인명피해를 냈고요. 그리고는 지금 현장에서 뭐 피의자가 검거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뭐 현행범 체포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제 신상을 공개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이제 그 대상 사건이 되는데 문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월 달부터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입법은 됐지만 분회의를 통과하고 6개월이 지나야 이제 발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는 사건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3개월 동안 스토킹을 한 초기에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을 뭐 작년에 입법을 해가지고 적용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 이 세 여성은 뭐 접근 금지 명령이나 또는 지금 유치를 시킬 수 있거든요. 스토킹을 네.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유치를 시켜버렸으면은 이 세 분이 목숨을 잃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입법이 된 시점이 이게 사실 뭐 3월 달에 지금 겨우 본회의를 통과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그런 인명피해가 또 발생한 것이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범죄였었을 텐데 법이 너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참여하셨던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발의하고 성안하는 작업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이 법률은 사실은 엄벌주의를 고집할 수는 없었고요. 지금 이제 최초로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범죄로서 죄명으로서 우리나라 사법 체제 내에 편입된 의미가 뭐 있는 거죠. 최초이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고 여성들이 신고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상에 지금 이 사건처럼 여성에게 계속 이제 만나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뭐 주소를 알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주소를 알아내서 집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토킹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신고를 해도 수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임시조치, 뭐 접근 금지 명령이나 뭐 유치장에 유치시키는 그런 강제 조치를 이제는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스토킹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이런 여성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성단체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있거든요. 스토킹 방지법에 가정폭력 처벌법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처음에는 신고를 했다가도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고소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조항들이 너무 관대하다 이런 게 이제 지적을 현재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심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런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의 의사를 굳이 물어보지 않고도 충분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행위들을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스토킹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구애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쫓아다니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자기가 한 행위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아주 사소한 의미의 스토킹도 사실 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엄벌을 할 경우에 사실은 아직은 이제 스토킹 행위가 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제 어떤 처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마 입법을 하는 와중에 지금 반의사 불벌죄나 또는 스토킹의 범위를 좀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 다움에 대한 강요다.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으면 그럼 스토킹이 아니냐라는 네.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피해자한테 물어보고 CCTV를 보기만 해도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습 스토커가 동네에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근에는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꼭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입증을 하게 만드는 게 굳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은 충분히 합리적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직 그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이제 스토커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룰을 받아들일 시간적 어떤 기간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계도 기간 같은 게 전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본인들 주장은 구애 행위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계도적 기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입법은 됐으니까 다음번에 만약에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네. 일정한 기간 후에 개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리고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9월부터 시작해보면 너무 이 과도한 입법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틀림없이 젊은 남성들 중에는 이게 과도하다고 아마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집행의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합의점에 이르러야 이제 이게 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여성단체의 비판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법이 작동하는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또 따로 다시 개정을 하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나 네. 임시 조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조지의 오랜만에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